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머니투데이 조간신문부터 확인을 해보실까요? 일면에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방역상 TK 지역은 봉쇄 그리고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지금 추경도 슈퍼 추경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증시는 이 코로나 쇼크로 회복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이다. CNBC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도 최악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각국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연준도 올해 두 차례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 기사 확인해 보시죠.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음 달 20일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감염자 최대 10,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경제 성장률 한 1%가량 역성장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사례는 어땠을까? 사스 때는 우리 시장 16% 급락을 했었고 메르스 때는 14% 밀렸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로 대입을 해봤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의 룸이 남아있다. 이 기사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썼을 때 8%가량에 떨어져 있으니까 여전히 좀 하락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기사 이 분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강한 충격이든 약한 충격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 나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냐는데 앞에 사스, 메르스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충격이 시장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하락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2200포인트 한 중반 정도 잡는다면 15%면 딱 1900포인트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50포인트를 뺀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해결된다 하다가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정점을 치달았을 때 우리가 1900포인트대에 하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연말까지가 아니라 3월 말까지 최대치 4월 말까지 최대치는 1900포인트다.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열어 놓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혹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전략은 어느 정도 약간 대비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69명이 추가돼서 국내 누적 총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 전략이 달라질 텐데요. 네. 만약에 이 확산 추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혹시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버스 투자 매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인버스 매매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물론 좋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벗어나는데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올 때 반대로 인버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락할 거에 대한 베팅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면 또 빠질 거야, 또 빠질 거야. 안 좋은 생각만 하시다가 그것의 손실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올라갈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교과서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행동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거 수익 조금 더 내려다가 나중에 대치기 당해가지고 수익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는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서 종목을 좀 선별하시는 작업을 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인버스라든지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반대로 또 시장이 올라왔을 때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00명 이제 막 넘었을 때 혹은 1,500명 넘었을 2,000명 넘었을 때는 그거 자체가 새로운
수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두려움에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또 그 이상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에서 4,000명 됐다, 4,000명에서 5,000명 됐다, 5,000명에서 6,000명 됐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하방 경직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확산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 1,000명, 오늘 1,500명, 내일 2,000명 이렇게 늘어난다라면 이런 지표 자체가 주가를 계속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1,000명, 오늘 뭐 그저께 1,000명, 어저께 뭐 600명, 오늘 뭐 300명 이렇게 되면 뭐 전체 감염자 수는 늘어나도 이 확진자 수가 그 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가하는 속도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과 추세 그리고 네. 속도 이것을 저희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사실은 테마주를 이 시간에 다루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수요, 소비의 변화, 이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식품주, 택배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또 집에서 식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식품주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꽤 많은 종목들이 뭐 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택배 증가 기대감이 전해주고 있는 골판지주 또 물류업체도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어떤 관점 가지고 계세요? 뭐 이들 종목은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뭐 2주 전부터 계속 언급을 좀 해왔었죠. 무슨 얘기냐면 뭐 대면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은 가정에서의 생활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집에서 음식을 더 자주 해 드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달을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 식당에서의 위생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해 드시려고 하는 행동을 좀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1년 내내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급상승하느냐.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요때 잠시 집안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끝났을 때 5월, 6월 만약에 끝났을 때에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라면 뭐 이런 부분들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다시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그전에도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일시적인 매출 증가는 주가에 영향을 거의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한 주가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꼭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택배 이런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들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지 업체들, 전자결제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은 되지만 이것이 코로나에 의해서의 변동성이 높게 나왔을 때는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조금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결제는 볼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하기보단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네. 과거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여전히 탑픽으로 보세요. 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인시스 뭐 이런 인시스. 기업들 각각의 사업하는 전자결제주로 불리지만 각각의 파트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요즘 방콕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이 들려와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의 판호 문제 네. 언제까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중국의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사실은 뒷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호라는 게 중국에서 게임 영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건데 중국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합법적으로는 국내 뭐 게임 그렇죠. 시장 바로 진출을 못하고 이제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모바일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게임 등록 메뉴에 판호를 입력해라라는 각주가 새로 달렸다고 합니다. 6월 3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뭐 미제출됐을 때 어떤 처리가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직접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 애플 스토어 말고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중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예 등록 자체가 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애플 스토어에서는 앱스토어에서는 그냥 등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메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도 예.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인증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앱스토어에서는 좀 가능성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될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출시가 된 게임들, 그러니까 기존에 공급을 했던 게임들에 대해서 판호를 받지 않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판호가 거의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었던 상황에서 좀 일정 부분 좀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뭐 엄청나게 급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수익성을 좀 보여줬던 기업들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피치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정도 혹은 또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애플을 사용하는 인구가 한 90%가 되고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는 인구가 10%밖에 안 된 상황에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사용하는 인구 자체가 아주 많은 건 많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또 거기서 또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기업, 이제 컴투스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또 매출의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